립스틱은 아름다운 색깔이 핵심인 만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타르 색소가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타르 색소는 두드러기와 천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니핑. 보통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상에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불편한 점이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요. 창업 후 사업성이 인정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실력이 갖춰지면 소자본이나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단 말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니핑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아직 나만의 창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들을 알아볼 텐데요. 투자가 이뤄졌다는 건 그만큼 사업성이 인정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창업 선배님들의 화려한 결과에 압도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했는지 그 모습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가들의 사고 패턴을 가져가는 것이죠. 입술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혹은 입술과 혀가 접촉하면서 립스틱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립스틱의 성분은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의 립스틱을 따라서 바르거나 먹는 경우도 생기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립스틱들의 유해 성분은 식약처의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해도 미량으로나마 타르 등 유해 성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립스틱은 아름다운 색깔이 핵심인 만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타르 색소가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타르 색소는 두드러기와 천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 색소는 인체에 유입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축적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천연재료를 사용한 립스틱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타르 색소를 사용한 립스틱의 선명한 색감을 따라가지 못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립은 자연유래 성분으로 립스틱을 개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입술은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이 체내로 잘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타르 색소뿐만 아니라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라벤, 매혹적인 향을 만들어내는 합성 향료는 호르몬을 교란시켜 유방암 등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여자아이일 경우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율립은 꽃, 고구마, 적색무 등 100% 자연유래 성분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고 유기농 성분의 함량을 높여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율립의 원혜성 대표는 최근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해 창업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신사임당 채널의 영상에서 그녀는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었고 구글 아카데미에서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경험과 자본의 부족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크라우드 펀딩,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립은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스트롱 벤처스 등으로부터 비공개로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등의 문제로 기존의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이물질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를 사람이 일일이 청소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태양광 에너지의 사업성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 시장 규모가 10배가량 큰 일본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겨울에는 태양광 전기에너지 생산 효율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리셋 컴퍼니의 리셋 스노우는 태양광 패널의 오염물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로봇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비를 맞거나 이슬에 젖게 되면 알아서 오염물을 씻겨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고장을 줄여 모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겨울철 많은 눈이 올 경우 무게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리셋 스노우를 설치하게 되면 눈의 양을 감지해 지속적으로 눈이 쌓이지 않게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리셋 스노우에 내장된 날씨 센서는 공기 중의 습기나 물방울을 감지해 동작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리셋 스노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태양광 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리셋 스노우를 운영하는 리셋 컴퍼니는 태양광 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일본 이외에도 더 많은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청소 로봇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셋 컴퍼니는 2016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팁스로부터 5억 원의 지원금을 유치했습니다. 리셋 컴퍼니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예치액은 10억 원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단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을 알지 못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힘 있는 자의 횡포에 맥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법을 일반인이 공부해서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비싼 법무 비용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공동소송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화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화난 사람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또는 분노한 시민들을 모아 변호사들과 연결된 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했다고 합니다. 소송 참여자들이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입력해 정보를 데이터화하면 변호사들은 힘든 서류 분류 작업 과정 없이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빠른 속도로 IT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서 사실 화난 사람들의 데이터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로 보긴 어렵지만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한층 진보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을 설립한 최초롱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반인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일반인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은 2018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기술지주로부터 6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끼니에 맞춰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몇 끼니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늦잠 자고 출근하느라 바빠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점심에는 동료 직원들과 건강식과는 거리가 먼 맛집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요. 그나마 매일매일 메뉴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녁에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해줘야겠죠. 그리고 야식으로 치맥 한 잔? 건강한 식단은 이상일 뿐 현실은 그저 습관대로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허들링에서 운영하는 위잇딜라이트는 건강한 식단을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취생부터 법인 회사까지 바빠서 일일이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식단을 배송해주고 있는데요. 위잇딜라이트는 일주일 단위 구독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잇딜라이트에서는 한 끼에 4,000원에서 6,000원 범위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양과 맛을 챙긴 식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알러지나 개인 선호 등을 신청 시에 입력하면 개인별 맞춤형으로 식사가 큐레이션 됩니다. 덕분에 이용자는 아침에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직장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매일 새로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위잇딜라이트는 환경을 생각해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종이 컨테이너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건강과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위잇딜라이트의 가치관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위허들링은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세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비공개로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치주질환은 치주 조직에 발생하는 병을 총칭하는데요. 세균, 흡연,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당뇨병,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치주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 구강 내 염증이 생기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심해져 환자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요. 증세가 악화되면 심한 통증으로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치아를 발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단순한 처방으로는 병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생명공학 스타트업 프록시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닥터 프록시에서 치주 질환의 주범인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칫솔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닥터 프록시의 칫솔은 내부에 프록시 웨이브를 발생시켜 칫솔모가 직접 닿지 않는 곳에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기존의 칫솔질과 동일하게 칫솔질을 하면 칫솔모가 직접 닿지 않는 곳의 플라그를 미세 전류에 의한 프록시 웨이브로 자극함으로써 기존 대비 30% 이상의 플라그 제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전문의를 통해 진행한 테스트 결과 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치주 질환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치주 질환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1점, 심한 경우 2점, 보통인 경우 3점, 상태가 좋은 경우 4점, 매우 좋은 경우 5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 테스트에 참여자 13명의 치주 질환 정도가 제품 사용 전 평균 2.14점에서 사용 후 4.84점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프록시 헬스케어의 원천 기술은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물때 관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수기와 배수구 같이 손이 닿기 어렵고 세균 오염이 우려되는 곳에 물때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시설과 장치들로 사업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프록시 헬스케어는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비공개로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소자본이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